자연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수술을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이제 눈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아, 저 눈에 문제가 있구나.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망막에 구멍이 나게 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열공이 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그랗게 나는 경우에는 망막 원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말발굽 모양으로 찢어지는 말발굽 모양의 망막 열공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망막 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망막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만 있어도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망막 박리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서 더 망막 박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망막 열공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망막 열공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뭐 라식이나 라섹 검사를 하러 갔다가 열공이나 격자 변성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망막 열공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색소가루 같은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흘러나온 것들이 비문증 증상으로 나타났다가 병원에 와서 망막 열공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망막 박리가 되었더라도 조금만 박리가 되어 있으면 비문증 증상으로 왔어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고 레이저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문증이 뭐 갑자기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거나 시력이 좀 저하되는 것 같다거나 가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한 15%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라식 라섹 받는 분들은 대부분 근시가 있잖아요. 근시가 또 심한 분들한테는 망막 열공 같은 것들이 잘 생기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에 망막 열공이 있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쪽 눈에 이런 이제 질환들이 있다 그러면 반대편 눈도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증상은 비문증으로 시작되는 증상이 많고요. 만약에 망막 열공이 있다가 망막 박리로 진행되면 가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커튼처럼 가려 보인다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위에서 들어온 빛은 아래에 상이 맺히고 아래로 들어온 빛은 위에 상이 맺혀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가 찢어져서 망막 박리가 됐다 그러면 위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뿔룩하게 올라오는 커튼처럼 가리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은 망막 박리는 위쪽에 생긴 거죠. 반대로 이제 아래쪽에 생겼으면 위쪽으로 이제 가려 보일 수가 있는데 보통 아래쪽에 생기는 망막 박리는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위쪽에 생기는 경우에는 중력 방향 때문에 망막 박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조금 진행이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뭔가 가려 보인 듯 하더니만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래쪽 망막 박리라기보다는 위쪽 망막 박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망막 열공이 처음 생겼을 때는 간단히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만 해놔도 망막 열공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서 망막 박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망막 열공이 있으면서 그 주변에만 아주 작게 박리가 돼 있는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로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망막 박리가 더 진행돼서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유리체 절제술과 공막 동력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눈 안쪽을 제거를 하고 가스를 집어넣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이제 위에 생겼거나 아래 생겼거나 모든 망막 박리 수술을 다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 눈 속에다가 가스나 이제 실리콘 기름 같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가스가 들어가 있는 동안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가스가 보통 빠지는데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고 또 가스가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술도 받기 어려운데 수술 받고 나서 한 적어도 2, 3주 이상은 엎드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치료죠. 대신 이제 공막 돌림술은 엎드려 있거나 하는 이제 자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는 열공의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뭐 유리체 출혈이 돼서 안쪽이 잘 들어가 보이지 않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막 돌림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막 돌림술을 꼭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막
망막 박리는 아주 드물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치유되신 분들이 그러면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자연적으로 치유된 분들의 대부분은 시력을 잃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바라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사회적인 여건이나 뭐 본인 일이 너무 바빠서 간혹 수술을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망막이 박리되고 나면 박리된 틈을 통해서 우리 눈에 있는 물들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눈을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잖아요. 그런 압력을 유지를 못하고 바람이 빠진 공처럼 됩니다. 바람이 점점 빠지면 기능을 잃으면서 안구로라는 게 생겨요. 안구로라는 게 뭐냐면 눈이 기능을 잃어서 작아지는 거죠. 이게 작아지게 되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이제 눈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아, 저 눈에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서울하나안과 원장 한정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